참미수님, 제주 제18강입니다. 미 군정 3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미 군정을 이 제주 4.3 학살 사건에 하느냐면, 미 군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살에 동의를 하고 또 묵인을 한 것이, 그리고 그 시행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요거는 이제 제가 미 군정 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쪽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미군은 이미 북쪽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소련하고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만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으니 그들을 정치범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으나, 하지는 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자들을 어떻게 정치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기는 정치적일지 모르나 범죄자일 뿐이다 라며 강력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반대한다, 그게 어떻게 정치범이 돼요? 그냥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만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에게는 제주도민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또 단독 정부 수립을 원했던 이승만 눈에도 제주도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토화 작전, 클린업,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작전을 미 군정과 그리고 이승만과 또 북한에서 거의 쫓겨오다시피 한 사북청년단하고 셋이 마음이 합쳐져 갖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살을 저질렀던 것이죠. 임시위원단이 우익 세력이 그런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냐라고 따지자 하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이러한 질문은 정치범과 범죄자의 대응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헌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단은 유권자가 행정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주도민은 이를 거부를 합니다. 난 투표하기 싫다. 단독 정부의 투표는 싫다. 그래서 미 군정과 경찰, 서북 청년단들은 제주도민들을 강압적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유도를 했는데, 선거인단 등록을 거부하고 산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데, 제주도는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미등록으로 투표 미등록으로 국회의원 2명을 뽑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저 200명이 차서 내가 이 단독 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그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주도만 국회의원을 2명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피신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싹 쓸어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병옥,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조병옥도 미국 콜롬비아 대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고, 이승만도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았죠. 모두 다 개신교 신자죠. 극우 개신교 신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공산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제주도민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 된 나라의 통일을 원했던 거죠. 그런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948년 6월 제주도 미군 70명이 그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머물렀던 미군들은. 제주 4.3 평화재단은 주한미군 하지사령관의 답변으로 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반대한 제주에서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 저질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제주 강의를 따라오는 분들, 요게 이제 정점이에요. 왜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어떤 빨갱이 이런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2명, 3명 뽑는데 2명을 뽑지 않고 하나 된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하고, 자, 여기서 신탁 통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인 이 민주국가로서의 아니면 통일된 국가로서의 자치 통일이 아니고 의탁하는 거예요. 신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년 신탁 통치를 소련하고 미국하고 결의를 했는데 10년은 좀 긴 것 같다. 5년으로 줄이자. 그래갖고 우리가 5년, 1945년부터 50년까지, 또 북한도 1945년부터 50년까지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는데 48년에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 날 남한 자치정부 수립을 했고, 북한은 그러자마자 김일성은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신탁 통치는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조사는 70년 전 제주에서 야만적인 집단 학살이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체결한 한미 군사 안전 잠정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한 미군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1948년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전쟁 시에도 초토화 작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서도 초토화 작전은 금지했어요.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은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1월 대한민국의 군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 군대의 초토화 작전을 극찬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학살에 대해서 저는 4.3 사건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3만 명이 죽었는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 4.3 항쟁은 나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니 대나무 창 가지고 그게 항쟁이라는 말이 돼요. 4.3 학살입니다. 어쨌든 미국 자료조사는 2001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실시한 이후 18년 만에 이제 재개가 돼.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2019년에 완전히 재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그동안 삐뚤어졌던 4.3 학살에 대한 재정립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님은 뭐 아프리카도 뭐 한다고 그러고 무슨 미국도 한다고 그러고 문경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제주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주도는 정말로 세계 자연유산이고 지질공원이고 세계 문화유산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그 아픈 제주도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 채, 제가 제주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막 모자를 쓰고 막 화장을 하고 막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특별히 뭐 알뜨르 비행장 이런 데서 막 사진 찍고, 또 거기 밑에 시신이 가득 차 있는
비행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유채꽃 핀 데서 막 이 비행장이 4개가 있는데 한 비행장은 완전히 유채꽃을 다 심어놨어요. 거기서 막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저기 밑에 얼마나 많이 시신이 묻혀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제주도를 물론 아름답죠. 여기 아프리카에서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잡음이 들어가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 제가 요즘 또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요즘 제주도가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움직임이 이미 보여요. 단순히 아름다운 섬이라기보다는 자연유산이라는 거를 유지하기가, 문화유산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은 등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1800개 되는데 자연유산은 200개 남짓 안 됩니다. 자연유산 그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를 물론 댓글에 이제는 관광으로 안 가고 4.3의 역사,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함, 그런 걸 통해서 여행을 방향을 바꿔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은 서귀포 시장님이 저를 또 좀 만나고 싶어 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프로그램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순례자의 집을 지금 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순례자의 집 거기 안에만 해도 거기가 희생자가 있는 동네예요. 거기 한 150m에 희생자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희생자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공천포도 그런 희생자가 있는 데기 때문에 한번 가도 그냥 여기 뭐 동굴이 있네, 뭐 여기 뭐 오름이 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름마다 다 목숨을 잃고 희생당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제주도를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름다움도 느끼지만은 역사, 제주도 지금 일본이 난카이 그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참 좀 밉기도 한데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은 바로 죽음을 바로 앞에 있고 1000번, 1200번에 대한 흔들림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겸손함이 있어야 돼. 자연에 대한 겸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석유가 있는 나라는 지질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짐승을 썩은 거든 뭐 퇴적물이 있든 뭐가 썩어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진도 많고 나라가 불안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돌덩어리야. 전 국토가 한반도는 처음부터 돌덩어리야. 그래갖고 석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화강암 돌덩어리에 앉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지진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말이 많아지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우리 그러니까 어디 있든 장단점이 있어요. 어디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섬은, 지역은 제주도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일본, 중국 정가운데 있는 게 제주도예요.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섬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마냥 관광의 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주도, 미, 군정, 우리나라 연결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자, 이게 우리가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이야기를 할 때 이 한자하고 한글하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조선시대하고 대한민국 시대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뭐 말만 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하나 다 풀어놨어요. 조선에 있는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 청, 방위청 뭐 이러듯이 군인이 다스리는 군인이 정치하는 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선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뭐 우리는 그냥 미군정이라고 정치할 때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이 정치를 했던 거예요. 안타깝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을 합니다.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조선총독부에, 이것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의 행정권, 치안권을 이어받아, 누가 이어받아? 우리가 여운형 선생이 받은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이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김규식 선생이 이어받은 거 아닙니다. 미군이 이어받아 38도 이하 한반도를 통치했던 기구를 미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84년 5년 9월 9일이에요. 왜냐하면 9월 9일 날 인천항에 들어오거든요. 하지 중장이 원래는 메가더 소속 일본에서 그 메가더가 하지 중장을 한반도로 파견을 하죠. 어쨌든 뭐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모든 섬을 다 이양을 받죠. 그래서 8.15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제2식민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묵과하고 무시하고 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의 시기가 아니라 3년 동안에 우리는 자율 결정권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제2식민지 시기인지 4.3 학살 사건과 연결 지어서 지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만의 정부가 독립이 됐다면 4.3 학살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워싱턴 연방정부가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곧이어서 존 하지 군정 사령관이 임명한 소장급 육군 장성들이 군정 장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일반 장관이 아니라 별 2개짜들이 다 장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에 군사령관이 최고 통치자 격임을 위임받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대표잖아.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도 왜 미군이 사령관이 돼갖고 행정관이 돼야 되느냐? 그가 임명한 군정장관은 총독에 해당하는 정부 수반의 격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에서 미군 총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군정입니다. 하지 중장은 더글러스 메가드 원수 별 5개 예화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미군정도 메가더가 주재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메가더 얘기도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메가더는 최악의 원수로, 최악의 별 5개로 요즘 평가를 하고 있죠. 메가더는 일본 통치에 집중하고 있어갖고 한국의 미군정에 대해서는 간섭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메가더는 사실상 미군정은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미군이 정치하는 시기는 원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협화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달러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나을 정도로 형편없는 통화 정책을 썼어요. 뭐 30배, 60배 그냥 통화가 급등을 하고 토지 개혁을 미룹니다. 김일성은 아주 토지 개혁을 아주 결단적으로 단행을 해갖고 북한을 안정화를 시키죠. 계속 토지 정책을 미룹니다. 유능하지 못했어요. 가장 아쉬운 점은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아니 1945년 독립 해방되고 8월 15일 날 다들 도망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9월 9일 날 돌아가고 다시 다 출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방도 아니고 일본한테도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권을 이양받은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시기가 미 군정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지만은 8월 15일 날 다 죽였어야 돼. 친일 세력도 다 죽이고, 그리고 저 천주교 신부가 저 미쳤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다 죽였어요. 독일에 협조한 사람들, 독일에 연관된 사람들 15,000명 다 죽였어요. 네, 싹 죽였어요. 그리고 드골이 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이 나라를 뺏길 때 이 나라를 뺏은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딱 한 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야? 70년이 지나고 80년이 다가갔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제가 요즘 그 마약에 관련된 거를 했는데 댓글에 우리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왜 욕을 하느냐고. 이게 그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건준, 이게 또 건준은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인민이라는 단어는요, 공산주의자들의 공유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인민이에요, 인민. 인민이 뭐가 나빠요? 인민위원회를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건준도 해산시키고 인민위원회도 해산시키고 누구 말만 들어라? 미국 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극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45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대한민국은 매일 데모에, 매일 살해에, 매일 파업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미 군정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3년 동안 한반도를 극도의 혼란으로 밀어넣었고 결국은 6.25라는 그 슬픈 장을 열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일제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